간단하게 포토타임 진행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앤소니 심 감독님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 앞쪽이 카메라 쪽이어가지고 네. 네, 손도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이쪽으로. 네. 다음은 엄마 소영 역을 맡으신 최승윤 배우님 모시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앞쪽 카메라 봐주시면 되고요. 네, 손도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동현의 한국 삼촌 인식 역을 연기한 강인성 배우님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쪽 카메라 보시고요. 네, 손도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셔주시고 감독님과 배우님 네, 무대로 모셔서 세 분 단체 사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앤소니 심 감독님께 영화 소개와 더불어서 인사 말씀, 그리고 두 배우님께는 캐릭터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앤소니 심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스 보이 슬립스의 감독 앤토니 심이에요. 저희 영화는 한인 엄마와 아들의 이민 생활 하는 것에 대한 영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소영 역할을 맡은 최승윤입니다. 소영은 자신과 아들을 위해 자신과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용감하게 캐나다로 떠나는 싱글맘 역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라이스 보이 슬립스에서 인식과 원식 역을 맡은 배우 강인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네, 저는 그냥 90년대 흔히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동네 삼촌, 작은 아버지 약간 그런 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라이스 보이 슬립스는 토론토의 영화제에서 최고의 캐나다 영화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서 전 세계 작품상, 연기상, 관객상 등 24관왕을 기록 중인데요. 한국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라이스 보이 슬립스가 언어를 초월해 큰 사랑과 응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앤소니 심 감독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신기하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영화를 이렇게 좋게 봐준다는 게. 근데 아마 제 생각은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여서 이 엄마와 아들의 그 사랑과 그 어려움 그런 것에 대한 영화여서 그런 이유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재밌게 봐주는 것 같아요. 네, 최승윤, 강인성 배우님께는 영화의 연이은 수상과 전 세계 평당 관객들의 찬사에 관한 소감과 더불어 한국 개봉 소감까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화 처음 오디션 지원할 때만 해도 캐나다의 작은 독립영화라고 들었는데 이 작은 독립영화가 전 세계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고 전 세계 많은 관객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처음에 좋았고 신기했고 이상했고 지금은 또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이 제일 떨린 것 같아요. 한국 관객들이 앞에 서는 게. 왜냐면 한국 관객분들은 워낙 진지하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도 되게 믿기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배우라는 직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희 집 주변에서도 제가 배우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수상 내용이나 이런 거를 옆에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기사 이런 걸로 접하고 있는데 반응은 좋다고 하는데 제가 캐나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네 얼떨떨하고 그리고 왜 사랑을 받는지도 저도 감독님 의견 똑같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되게 꿈만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이 그래도 되게 감사한 순간으로 배우라는 직업을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네, 한국계 감독으로서 반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완성한 라이스 보이 슬립스의 한국 개봉 소회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앤소니 심 감독님께도 한국 개봉 소감과 더불어 부국제에 이어서 다시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개봉을 앞두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한국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당연히 좋게 봐주셨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벌써 이제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저는 당연히 한국 이민자들도 잘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있는 한국 관객분들이 어떻게 볼지 너무 제가 궁금했었고 너무 긴장했었는데 벌써 부산에서도 이렇게 너무 잘 봐주시고 반응이 좋아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이제 극장 개봉하고 나서도 관객분들 많은 분들이 가서 영화 보고 좋게 보시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식구들한테 다 얘기해서 더 많은 사람들 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저 위쪽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투데이의 박곡 기자입니다. 좋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지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느낌이 들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오래전 홈비디오 영상을 보는 것 같은 좀 뿌옇고 불투명하다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걸로 주고 싶었던 느낌 같은 게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 의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고 화면비 변화를 느꼈어요. 캐나다 생활은 약 4:3 정도인데 한국으로 오면 가로가 이렇게 길어지고 산들의 수평을 좀 더 잘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변화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은 라이스보이는 이제 쌀 소년 이해가 되는데 왜 슬립스가 되었는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첫 질문이 뭐였죠? 필름 촬영.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영화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카메라 감독하고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저희 팀이랑 다 많이 얘기했던 게 이 영화는 이제 제가 원했던 거는 관객들이 볼 때 저희 어렸을 때 사진들 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었어요. 이렇게 사진들 보면은 옛날 우리 필름 사진들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되게 잘 찍은 사진, 이렇게 이상하게 찍은 사진도 있고 초점도 안 맞고 이렇게 조명도 안 좋고 그런 사진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그 임퍼펙션들이 이제 그 너무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좋은 그 추억 느낌을 주는 게 있어갖고 저는 영화를 그런 똑같은 느낌을 줬으면 한다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도 그렇고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도 그렇고 커스튬도 그렇고 다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저희 어렸을 때 사진들하고 이제 승윤 씨 어렸을 때 사진들 이제 다 이제 나눠서 이제 다들 보고 그거를 이제 레퍼런스로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저기 에스펙 레이쇼 그거는 이제 캐나다는 그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제 이 캐릭터들이 우리가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 생각하면은 땅이 엄청 큰 걸로 생각하잖아요. 진짜 크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큰 나라에 살면서 이 캐릭터들은 그냥 사는데 너무 힘들고 그런 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그 이 아름다운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 작은 세상 안에서 집 자체도 꽤 크지만 그래도 그 좁은 느낌을 이제 날 수 있도록 원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 카메라 그렇게 찍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갈 때는 이 특히 캐나다 비교해서 한국은 엄청 작은 나라지만요. 그래도 이 캐릭터들은 이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서 마음으로써 정신으로써 이제 훨씬 더 넓어지고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 캐릭터들이 보는 느낌을 이제 관객들이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선 촬영했어요. 그리고 또 제목은 제가 주로 이제 시나리오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아이디어 갖고선 제가 보통 뭐 음악 앨범이나 어떤 뭐 가수 누구를 하나 골라서 이렇게 그런 그 영화와 맞는 느낌 찾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시나리오 쓰거든요. 근데 이거 시작했었을 때 라이스 보이 슬립스라는 음악 앨범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 많이 듣다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 스토리가 없고 그냥 이 제 기억에 남는 이제 어렸을 때 있었던 경험들이랑 뭐 이제 캐릭터들 아이디어들 많이 쓰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들은 많았는데 스토리는 없었던 거죠. 이제 그 포커스가 없어서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이 영화 제목을 주면은 좀 더 그 포커스가 생길까 해서 그냥 라이스 보이 슬립스라는 그 제목이 그냥 써보니까 보기 좋아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썼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러다가 한참 쓰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진짜 그 제목 같이 느낌이 비슷해지고 스토리가 점점 더 저한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해서 이제 저한테 의미는 이 영화는 이 어린 한국 아이가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창피하고 안 좋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자신의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가 한인으로서 그게 그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은 다시 그 자기의 그 식구를 가족이랑 이제 자기의 히스토리 같은 거 이해하면서 그 이렇게 욕으로 쓰는 단어를 이제 자랑스러운 단어로 바뀌는 걸로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계속 쓰게 됐어요. 네, 다음 질문 이쪽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김성현입니다. 지난해 부산이어서 두 번째로 잘 봤고요. 감독님께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 우선 그 자전적 요소가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영화에서 어떤 장면에서 어떤 대목에서 어느 정도 뭐 구체적으로 조금 귀뜸해 주실 수 있다면 반영돼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연출하고 각본뿐 아니라 출연까지 한 1인 5역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픽셔나이즈 되는지 아니면 현실 사건을 스페시픽하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 영화 들어가는 건 꽤 많이 있긴 있지만요.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제 인생에 대한 들어간 거는 이제 그 아이의 그 영어로 하면은 이모셔널 저니라고 하죠. 이렇게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한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저니가 이제 제 인생이랑 이렇게 제일 많이 비슷한 걸로 했고요. 또 그 엄마와 아들의 그 관계가 또 이제 저의 실제 어머니와 저의 릴레이션십이랑 많이 비슷하게 들어갔고요. 근데 또 이제 어렸을 때 특히 그 90년도에 있는 장면들은 많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이랑 한판 붙으시고 제가 많이 놀림도 받고 그래서 왕따 당하고 해서 실제로도 놀림 받으면은 뒤노 태권도라고 하고 세게 때려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혼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름 짓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이제 영화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를 영화에 넣어서 이제 어떻게 그런 씬들로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더 큰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촬영 편집. 제가 왜 너무 많은 일을 했나? 저는 영화 만드는 거를 이렇게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요. 제가 뭐 학교를 간 게 아니고 저는 원래 이제 연극 제작을 많이 했었고 이제 연기자로서 이제 TV나 영화 촬영장도 많이 다녔었고 해서 이제 얼만큼 이제 그런 세팅이 이제 익숙했었는데 영화를 이제 너무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학교도 안 갔으니까 이렇게 아무도 기회를 안 주죠. 이제 어떻게 영화를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첫 장편 영화는 실제로 진짜 제가 연극을 쓴 게 제 친구가 조금만 더 쓰고 더 길게 쓰고 촬영하면은 그냥 영화라고 장편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그런 마음으로 촬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돈이 너무 적으니까요. 이렇게 제 자신이 그런 역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제가 영화 배우는 것도 제가 혼자서 이제 너무 재밌고 좋아서 이제 카메라 같은 것도 제가 너무 사진 찍고 하는 것도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또 편집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해서 제가 취미로 이제 편집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감독은 이런 거 하는 거고 뭐 프로듀서는 이런 거 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이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냥 다 하는 거다 생각하고선 그렇게 하게 됐었죠. 근데 그 이후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고 또 감독으로서 감독 일만 하면은 그게 저한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글 쓸 때도 편집을 생각하고서 쓰고 감독할 때도 이제 촬영할 때도 이제 편집도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촬영을 하니까 제가 그냥 계속 그렇게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작품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 것 같고.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중앙 쪽 먼저 진행하고. 네. 안녕하세요. 허프포스트 코리아의 남유진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그 감독님과 최승윤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마지막에 산에서 여자 주인공이 한이 맺힌 듯이 소리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실제 그 목소리는 한 번만 나오고 음악이 점점 고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혹시 연출하신 의도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배우님께는 그 장면 연기하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그 산에서 촬영하면서 생기셨던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거의 연출은 그 인텐션이 뭔지. 그 장면을 제가 이제 시나리오 썼을 때부터 한 번만 소리 지르고 그 이후로는 이제 관객들이 안 들린다고 이렇게 시나리오도 썼었거든요. 이렇게 그 이유는 이제 이 캐릭터가 너무 많은 어려운 것들 이렇게 겪으면서 그 드디어 소리를 지를 때 그 너무 많은 그 한이 쌓여 있으면서 그 표현을 하면은 이게 관객으로서 그 들으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뭐라 하지? 너무 강하니까요. 이렇게 관객이 그 캐릭터가 느끼는 거를 못 느끼고 너무 그렇게 인텐스하니까 그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관객이 이 사람이 겪었던 걸 다 이제 다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걸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소리를 없애면은 더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 아이디어 어디서 났냐면은 저기 한국말로 뭐 Godfather 대부 세 번째 3편에서 끝에서 알파치노가 그런 이렇게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는 소리 들리다가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게 듣는 것보다 더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걸 되게 느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런 그 영화에서도 이제 되게
그게 되게 저기 에펙트가 되게 좋았어서 우리 영화도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근데 한 번은 들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진짜 얼마나 그 많은 한이 쌓여 있는 거 이제 한 번 느끼고 나머지는 그냥 상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번만 소리 내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또 근데 배우의 목소리가 이제 다치면은 엄청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2번 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나 한 번이 부족하면은 2번은 넣어서. 저희가 촬영을 이제 감독님 이제 프로덕션 팀이 이제 스케줄 너무 잘 짜줘서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을 다 시간 순서대로 찍었어요, 영화를. 그래서 소영이 여러분 관객들이 보는 그 순서대로 모든 일을 다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 갔을 때는 저나 모든 캐스트들이 뭘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이 정말 그 감정이 이미 다 저희 안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 지를 때도 정말 나 너무 소영이 태어날 때부터 고아였고 남편도 죽고 아이도 혼자 키우고 그 모든 서름이 뭔가 이제 터트려져 나오는 어떤 그 느낌을 저도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되게 울고 있지만 기분이 좋았고, 그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뭐 딱히 사건은 없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물이 다 이미 그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도 이제 캐나다에서 온 스태프들, 중요한 스태프들은 같이 와서 계속 호흡을 오랫동안 맞췄기 때문에 다들 닌자처럼 착착착착착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너무 딱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막 시간 오래 끌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슛 들어가면 딱 하고, 그래서 테이크를 한 번만 간 것도 되게 많아요. 원 테이크만 했죠. 네, 다음 질문 이쪽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이정우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만 살았는데도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한국에서 그 모자가 하는 인상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둘이서 함께 밥을 먹고 논밭을 걷고 특히 목욕탕에서 좀 약간 주요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한국적인 정서 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장소 내지 사건을 목욕탕으로 설정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거기에 좀 더 덧붙이면은 그 감독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좀 이런 어떤 인상적인 경험이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목욕탕.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한국적인 정서, 무드나 이모션이 되게 잘 묻어있는데 그런 게 직접적으로 경험이 있는지 그런 거는 다 이제 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 이제 추억이 남는 것들 생각하면서 다 찍었고요. 그 목욕탕이라는 거는 외국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참 너무 기억에 남고, 저희 아버지나 뭐 삼촌들이랑 목욕탕 가서 때 밀고 하는 게 그런 게 되게 추억이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왜 목욕탕 장면을 썼냐면은 어린 남자로서 이렇게 엄마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진짜 엄마가 같이 못 들어가고 꼭 아버지나 이제 삼촌이랑만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건 목욕탕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남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물장난하고 때밀고 그런 게 저한테는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시간 보내면서 이제 남자에 대해서 이제 남자는 남자로서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캐릭터 동현 캐릭터가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걸 보고 싶었고 제 자신도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고릴라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릴라들 노는 거 모습 보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이제 물장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서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성 씨 보고 고릴라처럼 놀자. 그러면 그게 되게 순수하게 이제 아이와 이제 그 큰 작은 아버지와 이렇게 그 릴레이션십을 만드는데 되게 너무 복잡하지 않고 되게 그냥 심플하게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었어요. 네. 네, 제가 배우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제작된 영화다 보니까 캐스팅 과정이 궁금한데요. 오디션 당시의 비하인드 또는 촬영 준비 과정들에 대해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성 배우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그때 그 오디션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 앞에 모니터 하나 두고 카메라하고 줌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 리딩이나 어떤 오디션 어떤 내가 연기를 보여주고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작품을 어떻게 생각했냐 읽어봤느냐 느낌이 어떠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수다 떨듯이 너 어떻게 지냈냐 난 이렇게 지낸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되게 수다를 쭉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다음 타임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진행하시는 그 스키님께서 뒤에 사람 기다리니까 리딩 안 할 거냐고 그럼 리딩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또 리딩하고 또 수다 좀 떨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사실 나왔을 때는 저는 안 됐을 줄 알았어요. 연기를 뭔가 보여준 게 없고 그냥 수다만 떨다가 나왔으니까 연기를 뭔가를 그래도 내가 꿈꾸고 뭔가를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 첫 오디션이기 때문에 제가 연기자로서 어떤 영화 연기자로서 주연을 맡을 만한 어떤 경력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대면 오디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팬데믹과 그런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오디션 테이프를 만들고 보냈을 때는 전혀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하고 보냈다가 이제 콜백을 받고 이제 그 다음 오디션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감독님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든 상태에서 이제 감독님 팀원들을 같이 설득을 시켰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 영화 주연 배우로 쓰겠다.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같이 이 사람 같이 일해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무려 5번 정도의 오디션을 더 봤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험 삼아 봐보자 보냈던 오디션 테이프가 조금 점점 진지해지면서 재밌다가 나중에는 이거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렇게 연기를 배운 적도 없고 이런 극 영화를 끌고 갈 만한 어떤 경험이 없는데 정말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가요. 마지막 오디션 전날 그냥 소영이 내가 필요하면은 되고 아니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시면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네, 저 뒤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남수현 기자입니다. 저 이제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첫 번째 영화 주연이신데 그럼 이 제본의 어떤 지점에 좀 마음이 끌려서 이렇게 좀 오디션에 지원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도 최승윤 배우님에 대한 이 확신이 드셨다고 봤는데 좀 어떤 지점에서 그 소영이의 역에 최승윤 배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 오디션 정보를 접했을 때는 이 대본을 전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냥 스크립트 사이드만 받았었는데요. 사실 한국 캐스팅 디렉터인 수 감독님하고 알고 있었어요. 미리 제가 전에 공동 연출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할 때 우연찮게 보러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이제 캐스팅 디렉터 분이 저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막 연기를 해볼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셨었는데 그게 저는 생각이 없었지만 감독님은 굉장히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여기 너무 좋은 작품인데 승윤 씨가 꼭 한번 오디션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면서 좋은 작품을 추천해 주는데 내가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 대본을 좀 더 받게 되었고 그럴 때 너무 전체 대본을 알기 전부터 이제 봤던 소영의 말들이 이 여자가 너무 용기가 있는 여자 같았어요. 너무 불행한 여잔데 자기의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케이 내 지금 상황이 불행한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떤 나은 선택을 해야 되지? 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자여서 그게 참 멋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캐스팅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소영 역할만도 아니고 이제 그 아이들도 캐스팅하는 되게 힘들고 또 여기 인성 씨 캐스팅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찾고 찾다가 이 배우들을 딱 봤을 때 보는 순간 왜 아까 이제 인성 씨가 하시던 말이 이제 저기 리딩도 별로 안 하고 그런 이유는 제 생각은 캐스팅할 때 배우를 찾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제가 상상했던 사람이 있고 이 캐릭터 제가 쓸 때 이거를 영화 배우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쓰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실제로 찾기 시작할 때는 그 맞는 사람을 보는 거니까 뭐 연기 실력, 뭐 연기 경험 그런 건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내가 상상했던 캐릭터랑 이제 그 감정들이나 뭐 생각하는 거랑 느낌이랑 이런 게 맞나.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해서 우리 캐스팅한 배우들 거의 다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승윤 씨는 왜 이 역할에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한국말도 당연히 잘하시지만 이제 영어로 이제 발음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연기하면서 자기 생각하는 거랑 자기 느끼는 거 표현하는 거는 그게 또 다른 거니까 이제 그거를 하실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 캐릭터는 이렇게 많이 약한 모습도 있고 센시티브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도 있지만 되게 당당하고 강한 모습도 똑같이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승윤 씨는 어떻게 그 두 가지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이제 신기했었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았고 또 오디션 5번 보게 한 거는 제가 못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버젯이 좀 늘려져 갖고 그 대신 유명한 배우를 캐스팅하겠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갑자기 한 번도 연기를 안 하는 사람을 쓴다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당연히 좀 걱정을 했었죠.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몇 번 한 이제 오디션 보면서 이제 다른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걸 저는 이제 이 배우를 믿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몇 번 하고 나니까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요. 또 재밌는 건 인성 씨가 오디션 봤을 때 솔직히 그 씬 리딩한 거는
그렇게 막 딱 맞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했고 조금 더 차가웠는데, 그런데 오디션 끝나고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인성 씨가 진짜 한 6분 동안 인성 씨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느꼈던 거를 표현을 하시고 이제 되게 이렇게 테이프에서 되게 퍼스널한 걸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선 제가 와, 이 사람은 이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캐스팅하게 됐었어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 아니신가요?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 속에 어린 동현 역을 맡은 황도연, 그리고 10대 동현 역을 맡은 이든왕 배우와 배우님들의 케미도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이 배우들과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네, 최승윤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감독님이 일부러 더 장려를 해주시기도 해서 같이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도연이는 같이 마이클 조던이 누구냐 물어봐서 같이 스페이스잼 영화를 보고, 뭐 태경이, 그러니까 이뜬이랑도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정말 사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관계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애정이, 실제 애정이 영화에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강원도 거기 되게 산골인데 거기 갔는데 첫 그 대기하면서 주변 둘러보고 같이 밤을 주워다가 밤을 깠어요. 대기할 때.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동현이라는 친구하고는 영화에서 나왔던 모습대로 동현이 되게 한국적인, 그리고 실제로 저는 옆에 와서 이제 연극적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술 문화도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삼촌이 조카한테 뭐 장난치면서 이것저것 알려주듯이 뭐 소주나 뭐 이런저런 술 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들의 문화, 그리고 이제 그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런 삼촌이나 그런 큰아버지들의 모습처럼 자연스럽게 대기하는 동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촬영을 하고 일을 하러 간다기보다 그냥 밤하늘에 뜬 별 보면서 되게 식구들 만나서 어디 놀러 간 듯한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다 영어를 쓰는데 저만 영어를 안 되니까 뭐 또 그것도 한몫을 했어요. 되게 어색하긴 했는데 오히려 편안하더라고요. 무슨 말이 이해도 안 되고 하니까 더 편안하게, 아마 그런 것들이 잘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감독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에 대해 강인하고 헌신적인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헌사라고도 하셨는데요. 소용의 캐릭터를 만들어간 과정과 소용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한국 어머니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국 어머니 모습을 보여주고, 저는 저한테 진짜 중요했던 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 특히 헐리우드 영화들을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특히 헐리우드에서는 아시안 여자들을 보면은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좀 약한 모습들 보여주고, 막 아니면은 막 쿵푸하고 완전 다른 스타일인데 그 가운데 있는 그렇게 진짜 사람 같은 역할은 자주 못 봤거든요, 제가 영화에서. 그래서 그런 진짜 제 생각에 되게 한인스럽고 되게 솔직한 컴플리케이트한 역할,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강하면서 그 약한 모습도 있고 이렇게 또
자식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식구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죠.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Q&A를 마치고요. 네, 마지막 인사와 더불어서 한국 관객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인정 배우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은 얼뜻 보면은 어떤 차별, 인종이라든지 어떤 남녀 성이라든지 이런 차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가족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인데, 이 가족이 완성되어가는, 우리 주변에 아마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되어 있지 못한, 또 그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따뜻함을 갖고 있는, 그리고 되게 인간미가 넘치는 영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보면 내 주변과 나를 다시 또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영화제 다니면서 이 영화를 10번 넘게 봤는데요. 극장에서 볼 때마다 재밌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나왔기 때문에 객관성은 떨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영화 보실 때마다 필름으로 찍은 아름다운 영상미와 각각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과 다 같이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진짜 솔직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제가 느끼는 거랑 저의 경험들을 다 이제 쏟아부어서 진짜 이렇게 감동 받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자라면서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그리웠고, 저희 식구들이랑 친척들도 너무 그리웠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이제 영화에 넣어서 외국에서 자라는 한국 사람의 포인트 오브 뷰라는 영화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 있는 관객들도 감동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